자, 그 다음은 우리가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환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익이라는 게 있죠. 있나요? 네. 외환차익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시험 보고 나오시면서 꼭 반대로 쓰고 나오세요. 제가 답답해서. 네. 자, 외환차익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실제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래를? 돈 거래를. 그러니까 실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가 외화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러, 엔화 뭐 이런 걸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월 1일 날 물건을 $10,000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2월 1일 날 환율이 $1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1달러에 1,000원씩. 그런데 우리는 이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다. 그럼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가 생겨요? 1,000,000원. 왜? 우리 장부는 원화로 적어야 하니까. 우리 장부는 원화로 적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고 차변에 뭐라고 적었겠어요? 네, 외상 매출금 1,000,0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시간이 지나서 자 오늘 2월 13일이에요. 그쵸? 2월 13일. 자 오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10,000가 들어왔겠죠. $10,000. 내가 달러로 거래를 했으니까 상대방은 내 통장에다가 $10,000를 넣어줘요. 그쵸? 그럼 저 $10,000를 이제 환전을 해야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오늘의 환율이 1,100원이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회수했을 때 외상 매출금은 1,000,000원이 없어지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환율을 1,100원을 적용하니까 1,100만원이 통장에 찍히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얼마가 남았어요? 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죠. 이거는 환율차 때문에 생긴 돈이죠. 얘를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차익은 실제 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돈 거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는 득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득이 생겼다. 환율이 오르면 득이에요? 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냐 혹은 내가 갚아야 할 부채냐에 따라서 반대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을 때는 환율이 오르면 득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급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면 환율이 오르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반대의 효과가 생겨요. 반대의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이득이 생겼는지 손실이 생겼는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안 틀리세요.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돈 거래를 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외화환산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화환산이익, 환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산하는 거. 환산하는 거. 환산한다. 뭐죠? 바꿔서 계산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바꿔서 계산해 본다. 다시 바꾸면 돈 거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한다?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은 언제 나오냐면 얘는 무조건 결산일에 나와요. 언제 나온다? 결산일에 나온다. 결산일에 나오니까 얘는 실제 돈 거래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 우리가 이 앞에 상황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요. 앞에 상황이.
자, 이 뒤에서 얘 지워도 되죠? 그쵸? 아, 내가 찍어주시면 찍어주시고. 네. 이해하시기에는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찍어두셔도 되고. 이거는 실제 돈 거래를 했을 때의 상황. 실제 돈 거래를 했을 때의 상황이 되시겠고. 자, 이제 실제 돈 거래를 하지 않고, 자,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은 했어요. 매출을 했는데, 아, 이걸 요 밑에다가 그냥 적으세요. 이 거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가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우리는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서에다가 저희 $10,000 받을 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래요? 그 $10,000가 얼마인데? $10,000가 얼마인데? 환율에 따라서 계속 틀려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 12월 31일 날 환율을 봤더니 1,200원이래요. 달러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10,000 1,000원씩이었는데 1,000만 원인데 1,200원이 됐으니까 200만 원만큼의 돈을 벌었죠. 그쵸? 그런데 실제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맞죠? 우리는 뭐만 했어요? 계산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증가한다? 20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를 하겠죠. 그쵸? 평가했으니까, 득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 해요?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계산만 해봤더니 요만큼의 이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산일날 득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뭐만 했다? 계산만 한 거예요. 계산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따가 반대 계정 과목들이 또 나오겠죠? 외환차 손도 있을 거고 외화 환산 손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반대 개념이니까 이제 이따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쵸? 이해만 조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